안녕하세요. 알려주는 김씨 알킴입니다. 오늘은 패칠 브랜드의 마에스트로 단방향 제동 도르래를 결합한 하강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촬영을 위해 샘플을 빌려주신 패칠 수입 본사에 감사드립니다. 마에스트로는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거나 구조 시스템에서 메인이나 백업 위치에 사용할 수 있는 하강기입니다. ID 2박 하강기와 작동 방법은 비슷하지만 캠 부분을 보시면 도르래로 되어 있어 들어 올릴 때 효율이 좋습니다.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원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재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치수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제품에 표기된 사항들과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면을 보시면 마에스트로 제품 이름이 있고 그 옆에는 사용 방법이 각인되어 있는데
상단에 앵커가 있고 제품을 설치했을 때 왼쪽으로 로프를 당기고 오른쪽에 물체를 부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옆면에는 패칠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상단에 마에스트로 S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에스트로는 S 모델과 L 모델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모델은 S 모델입니다. 두 모델의 차이는 사용하는 로프 직경의 차이로 S는 10.5에서 11.5mm 로프를 사용할 수 있고 L은 12.5에서 13mm 로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일련 번호가 있으며 22i로 시작되는 것을 보아 2022년 9월에 생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AT, PEND라고 특허 제품이라는 약어가 쓰여 있습니다. EAC 인증 로고와 UKCA 인증 로고가 있고 패칠 공장 주소가 있습니다. CE 인증 로고가 있고 EN12841 타입 C 하강기에 대한 기준을 통과했으며 10.5에서 11.5mm 로프로 최대 250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341 하강기에 대한 기준을 통과했으며 최대 200m까지 사용할 수 있고 패칠 패라렐 10.5mm 로프로 30에서 150kg까지 듀라라인 10.5mm 로프로 30에서 180kg까지 엑시즈 11mm 로프로 30에서 180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모델의 경우는 이미지를 보시는 것과 같이 벡터 12.5mm 로프로 220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NFPA 인증 내용이 있으며 하강기 및 빌레이 장비로 T 기술적 사용, 도르래로 최소 파괴 강도가 22kN이며 역시 T 기술적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프는 10.5에서 11.5mm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모델은 보여드리는 이미지와 같이 하강기 및 빌레이 장비로 G, 일반적인 사용, 도르래로 최소 파괴 강도가 36kN이며 역시 G, 일반적인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UL 인증 로고가 있으며 하단 홀 강도가 11kN으로 나와 있습니다. L 모델의 하단 홀 강도는 이미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22kN입니다. 그리고 레버에는 락 잠김 구간이 있고 디센트 하강 구간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강은 왼쪽 눈금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가서 측면판을 열어보면 10.5에서 11.5mm 로프를 사용하라고 표기되어 있고 왼쪽에 손으로 당기는 그림, 오른쪽에 물체가 올라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토대로 로프를 설치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보시면 마에스트로 S와 L 모델의 사용 가능 무게와 로프 직경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알맞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래에는 하강할 때 무게에 따른 적정 속도가 나와 있는데 30에서 150kg까지는 초당 최대 2m 속도이며 150kg이 넘는 무게는 초당 최대 0.5m 속도로 작동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 높이는 최대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표기사항 설명을 마치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에스트로는 ID 하강기와 비슷한데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면 카라비너가 없을 때는 측면판을 열기가 쉽지만 앵커에 카라비너로 연결했을 때를 가정하고 보여드리면 연결된 채로 측면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카라비너를 제거하고 측면판을 열고 로프를 연결 후 다시 카라비너에 연결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실수로 제품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ID 하강기를 사용하던 사용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무게 부분부터 왼쪽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로프 연결은 레버를 작동하지 않아도 제동 부분이 움직이기에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로프를 제거할 때도 그냥 당겨주면 됩니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연결하고 제동 부분은 밀어주면 됩니다. 연결되었다면 로프를 당겨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왼쪽 로프는 당겨지고 오른쪽 로프는 당겨지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왼쪽 로프를 당기게 되면 제동 부분이 아래로 움직이면서 로프를 풀어주고 오른쪽 로프를 당기게 되면 제동 부분이 로프를 잡아주면서 제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강할 때는 레버를 당기면 되는데 레버를 당기게 되면 제동 부분이 아래로 움직이면서 잡고 있던 로프를 풀어줌으로써 오른쪽 로프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버를 많이 당길수록 하강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안티패닉 기능이 없기에 끝까지 당겨도 제동이 되지 않고 하강이 지속됩니다. 이번엔 보조 브레이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일단 앵커에 연결되었다는 가정하에 측면판을 닫고 카라비너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려줄 물체의 무게가 무겁다면 손의 힘으로 왼쪽 로프를 잡고 있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보조 브레이크를 이용하면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왼쪽 로프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보조 브레이크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마에스트로 왼쪽의 홈 부분에서 한번 꺾이고 보조 브레이크에서 또 한번 꺾임으로써 힘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레버를 다 내리고 오른쪽 로프를 힘으로 당겨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미리 설치한 로프에서 실제로 사용하듯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코드 슬링을 이용하여 레버를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버 끝에 보시면 홀이 있는데 여기에 코드 슬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2mm 슬링을 준비했는데요. 이 슬링을 레버 옆으로 넣어서 홀로 빼주면 끝입니다. 슬링 반대편은 빠지지 않도록 매듭을 2번 정도 해줍니다. 직경에 좀 더 큰 슬링을 이용한다면 한 번의 매듭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레버를 직접 손으로 작동하지 않고 코드 슬링을 당겨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거리에서 레버를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이제 미리 설치한 로프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에스트로를 앵커에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제 로프를 연결해야 하는데 마에스트로는 앵커에 연결된 상태에서 측면판이 열리지 않기에 로프를 연결할 때는 카라비너에서 빼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카라비너에서 뺀 다음 측면판을 열어주고 다시 카라비너에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로프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로프를 연결할 때는 항상 방향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결할 경우 추락으로 이어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림대로 무게가 부착된 방향은 오른쪽, 손으로 당기는 방향은 왼쪽인 것을 확인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무게가 부착된 부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로프를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숙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연결이 완료되었다면 보시는 것과 같이 측면판을 닫아야 하지만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열어두고 작동해 보겠습니다. 주의! 측면판을 열고 사용하시면 로프가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기에 꼭 닫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무게를 올려보겠습니다. 제동 부분을 보시면 손으로 당길 때 왼쪽으로 돌면서 로프가 풀리고 손을 놓으면 제동 부분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로프를 잡아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25kg 정도가 부착되어 있는데 마에스트로는 가운데 도르래의 효율이 S 모델은 86%, L 모델은 81%가 나오기에 ID 하강기보다 수월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레버를 내리게 되면 제동 부분이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잡고 있던 로프가 풀리면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측면판을 닫고 카라비너를 잠가 열리지 않도록 하고 무게를 올려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려줄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자면 항상 당기는 부분의 로프는 잡으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기는 부분의 로프를 잡는 이유는 로프가 짧을 경우 빠지는 것을 감지해 줄 뿐 아니라 속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으로 잡지 않으면 레버를 내림과 동시에 물체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당기는 부분의 로프를 잡아줍시다. 이제 보조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내려 보겠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내릴 때 사용하면 되는데 당기는 부분의 로프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꺾임과 마찰에 의해 힘이 덜 쓰이게 되는데 보시면 지금 25kg의 무게가 손가락으로도 제동이 가능합니다. 물체가 무겁다면 항상 보조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힘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 홀을 이용하여 2대1 도르래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퀵링크를 이용해 만들 것인데 카라비너로도 가능합니다. 퀵링크에 로프 끝을 연결해 주고 싱글 도르래를 이용해 물체의 움직 도르래를 만들어 주면 2대1이 됩니다. 싱글 도르래를 물체 연결 후 마에스트로에 연결할 때는 항상 방향을 확인하여 줍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측면판을 닫고 당겨주면 되는데 2대1이기에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한 손으로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리다 보면 로프 매듭 부분과 킹링크 거리만큼 공간이 남게 되는데 로프를 최대한 작은 매듭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매듭을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물체를 내리면서 보조 브레이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무게가 더 가벼워져서 손으로 잡지 않아도 천천히 내려갑니다. 보조 브레이크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하단 홀에 로프를 직접 연결해도 되지 않나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하단 홀을 만져보면 모서리 부분이 부드럽게 곡면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프를 바로 연결하게 되면 움직임에 의해 로프가 손상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라비너나 퀵링크를 이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코드 슬링을 이용하여 레버를 작동하면서 내려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연결법대로 레버 끝 홀 부분에 코드 슬링을 연결해 줍니다. 무게를 올린 뒤 내리면서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때도 항상 당기는 줄을 잡고 코드 슬링을 당겨주면 레버가 내려가면서 하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드 슬링을 사용하여 원거리에서도 하강을 해줄 수 있기에 잘 사용하여 응용하시면 효율적인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에스트로의 재원, 표기사항, 작동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